내가 좀 들어서 이거 괜찮나 해서 좀 사고 이런 식이어갖고 중구난방이에요. 이제 보유 비율 자체도 3%도 있고 20%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분이 내가 봐서 문제가 부지런하게 좀 주식을 하신 것 같아요. 게으르게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이제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이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6월 말까지 좀 빠르게 서두르셔서 이제 신청하시고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대 퍼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4월 달에 친구 권유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다 손절했는데요. 이때 1억 정도 마이너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와, 큰 손실을 얻었네요. 그리고 2차 전지로 옮겨 탔습니다. 그때쯤 박순혁 이사님도 알게 됐고요. 점차 8개 종목 중 6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고점 82만 원을 찍은 날 친구가 일단 다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전 에코프로에 대한 욕심인지 의리인지 사랑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주도 안 팔고 내려오는 가격을 그대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79만 원을 찍은 며칠 전에 친구가 절반의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들어가자는데 또 머뭇거리다가 다시 또 내리는 차트에 속 쓰려하며 바라봤습니다. 물론 조금 추매도 했고요. 그런데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멘탈을 다잡아주시는 박순혁 이사님, 선대인 소장님, 이창환 부장님 덕분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친구 말처럼 적절하게 수익을 보면서 조절해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 될 것 같아갖고,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투자 자문사에 이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죠, 일종의. 예, 직접 제가 운영했던 겁니다. 아, 저는 이 표를 보고 이게 뭘까 했는데 실제로 실제로 고객 재산을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한 겁니다. 예, 운용을 하셨군요. 2009년 1월 31일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갖고 있었어요. 고객 재산을. 이제 이게 총 10억짜리 계좌인데 대충. 하이닉스,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 고려안에서 대형주 5개, 그 다음에 소형주에 동원산업, 하나투어, 리노공업, 세아홀딩스, 컴투스에서 또 5개에서 총 10종목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전체 고객들이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위에 이제 5개 종목은 평균 한 15% 정도씩 이제 균등해서 산 거고, 밑에 소형주 5개는 제가 이제 5%씩 해서 산 거예요. 아무래도 소형제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잘못됐던 것 같아. 그냥 이제 균등하게 그냥 10%씩 쫙 했었어야 되는 거 같고.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소형주가 훨씬 많이 올랐거든. 그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걸 또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하지 못하면. 손님이 언제 돈 빼달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작은 주식들, 특히 이제 처음에 리노나 컴투스 같은 거 살 때 되게 이제 저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많이 실었다가 혹시 손님이 팔아달라고 할 때 못 팔까봐.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씩 좀 작게 갖고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2009년이에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져갖고 주가가 작살난.
그러니까 그 예, 예, 주가가 그 정말 가장 안 좋았을 가장 안 시점에. 좋았을 때, 가장 안 좋았을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널려 있었을 때고 네. 많이 싸게 샀던 거죠, 실제로. 음. 이때에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SK 하이닉스가 음. 보면은 8,980원 하던 게 이제 고점이 14만 9,5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네. 16.7배가 올랐습니다. 예. 저는 저는 이거를 2만 원 해서 3만 원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예, 아쉽네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9,760원에 샀는데 네. 요게 요것도 한 2만 원, 3만 원에 다 팔았습니다. 아, 그 애매하네요. 이후에 네. 96,800원까지 이제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예. 다음에 리노공업이 제가 4,640원에 사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다 팔았거든요. 네. 최고치가 21만 6,100원이었습니다. 어머. 46.6배가 예. 올랐죠. 그 다음에 컴투스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예. 5,690원에 제가 사갖고 15,000원, 2만 원에서 다 팔았습니다. 근데 되게 잘 파셨어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3배나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나중에 19만 1,500원까지 갔습니다. 아, 네. 33.7배가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제가 갖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노공, 컴투스 10종목 중에서 예. 많이 오른 4종목. 네. 6개는 별 볼일 없었어요, 사실. 6개도 나머지도 좀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네. 이 4개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제 떨어지게 올랐고요. 네. 10년을 그냥 갖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쳐놀았으면 삼성전자 1,500만 원 투자 원금이 10배 올라서 10년 후에 1억 5천이 됐을 거고 예. 하이닉스가 1,100만 원이 2억 5천이 됐을 거고 리노공업 500만 원은 2억 3천이 됐을 거고 네. 컴투스 500만 원은 1억 7천이 돼서 나머지 6천만 원은 그냥 똔똔 쳤다고 하더라도 네. 8억 6천이 됐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종목 잘 선정을 잘 해놓고 선정해서. 그냥 10년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예, 살았으면. 예. 근데 한 1년 지나갖고 두세 배가 오르니까 네. 야 내가 종목을 정말 잘 찍었구나. 이제 그때는 뭐 차트도 지금도 보지만 그때는 차트 공부도 열심히 했었을 때거든요. 예. 차트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 과하고 할 때 팔라고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82만 원 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제 그 친구분이 분명히 이제 뭐 차트나 이런 거 보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기술적 네. 공부해서 그렇죠. 고점을 정확하게 잘 찍으신 거니까. 음. 저도 그때 고점을 잘 찍고 잘 팔았어요. 음. 문제는 팔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더 올라갔다는 게 문제죠. 보통 그리고 그렇게 다시 못 올라타잖아요. 그렇죠. 네. 파는 그렇죠. 건 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이제 질문하셨을 때 82만 원에 팔았어야 되고 79만 원에 팔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80만 원에도 팔고 79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그리고 팔고 나서 다시 살 수도 있는데 네. 다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이게 뭐 이분 친구분 되게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10번 중에 8번 맞추세요. 그러다가 2번 틀려서 정말 수익률이 따라잡을 수 없게끔 벌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8종목 추천드렸잖아요. 8종목 추천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7개를 고점을 정확하게 단기 고점을 찍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10% 떨어져서 다시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당 10%씩 해서 더 번 거 아닙니까? 네. 다 합치면 몇 프로 벌었죠? 70%번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차신 70%가 아닌 게 샀다 팔았다 수수료가 있으니까 아마 뭐 60% 정도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60% 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에코프로를 이제 15만 원의 정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팔았는데 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 팔았는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네. 80만 원 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650%가 더 간 거니까.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수익을.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해갖고 7종목에서 다 비싸게 팔고 저점에 사고 해서 60% 벌었는데 에코프로 하나 날린 게 네. 650%를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크게 봐야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그 친구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게 더 높은데 기대값을 보면 한 번 놓친 그 주식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컴투스나
리노공업이나 이런 주식들이 항상 그럴 때 놓치기 때문에 맞아. 에코프로도 그랬잖아요. 예. 에코프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 사실은 그게 되게 이제 뭐랄까 이제 현란한 기교 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인 것 같은데 음. 사실은 크게 돈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 맞아. 10년 동안 가만히 계셨으면.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네. 안 있었죠. 그러니까. 괜히 그 기술적 분석인가 차트 분석 있다고 네. 공부해가지고는 맞췄다니까. 사고 나서 네. 팔고 나서 떨어졌다니까. 네, 맞췄어요. 3배나 올라가고 팔았는데 떨어졌어. 맞췄지만. 못 사서 다시 날렸다니까요. 한 번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만약 예를 들어 에코프로를 내가 10만 원의 정고점이라서 팔았는데 네. 팔고 나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탁 10만 원 넘어갔고 16, 17 가면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못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죠. 예. 하염없이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와, 그러면 그 너무 마음이 쓰릴 것 같아요. 아, 그럼 내가 팔았는데 막 8배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 투자법이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네.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수면제를 먹고 자라. 잠든 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코카콜라는 지금 40년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보유 기간이. 그렇죠. 1987년인가 9년 예. 이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아주 드물어요. 많지 않거든요. 나는 진짜 2009년에 위대한 기업을 4개나 내가 골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셨어요. 예. 그거를 빨리 팔아갖고 내가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투자, 투기, 계좌 구분 안 하고 나는 투자만 가는 게. 야, 나는 진짜 이거는 매매는 네. 내가 감이 없구나. 느꼈다니까요. 근데 진짜 종목 선택에 대한 탁월함을 2009년부터 가지고 계셨네요. 예. 뭐 제 계좌는 많이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 8개 중에서 제가 7개 사서 갖고 있는 그 제 계좌가 총 1억 5천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한 2억 정도 벌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원금 기준으로 1억 5천이고 플러스 2억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억 5천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근데 그 2억 중에서 1억 7천이 에코프로 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수익 난 게. 그렇겠네요. 예. 에코프로 내가 그때 진짜 15만 원에서 팔았으면 네. 그러면은 지금 이익이 2억이 아니고 대략 4천, 5천이었을 거라고요. 그럼 이때 2009년대 교훈을 지금 너무 잘 그렇죠. 시행하고 계신 예.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복기를 해보니까 네.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저도 이제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책 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해서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 그 방법이 사실 너무 좀 뭐랄까 뭉툭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예. 다른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세련되지 않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제 워렌 버핏처럼 종목을 골라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를 좀 병행해서 차트 보고 병행해서 하면은 워렌 버핏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런 책 쓸데없는 책을 읽어갖고 그런 거 따라하다가 그거 다 놓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보니까 확실히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그래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길게 갖고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 그 투자 스타일 바꾼 거예요. 언제 바꾸셨어요? 이번에 그 계좌 이번에? 오픈하고 예. 정말 몇 년 안 저도 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라니까요. 이렇게 돈 번 거 나도 처음이라니까. 그러셨구나. 예. 근데 진짜 수익률 놀랍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를 가장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느셨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요 얘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골자는 워렌 버핏의 골자긴 한데 얘기 네. 자체는 수면제 먹고 자라는 얘기는 이제 워렌 버핏 얘기는 아니고 앙드레 코스톨란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범인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기법이 어렵고 이제 복잡해서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대교 약졸 대지 야구라고 해서 큰 기술은 되게 우둔해 보이고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워렌 버핏의 그 방식이 너무 우둔해 보이고 이제 좀 어리석어 보여서 그래서 뭔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제도 보고 금리도 보고 이제 그다음에 지수도 예측하고 차트도 보고 이러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워렌 버핏만 만든다. 워런 버핏만 더 큰 부자가 되어 있고 예, 늘. 그래서 단순하게 가야 된다는 네. 거고요. 이제 think simple, becoming rich가 되는 늘 항상 말씀하시는. 예. 그런 겁니다.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이제 하시는 거는 그 사소한 기술을 사실은 자랑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 사소한 기술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던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혹시 좀 믿음이 안 갈 수 있잖아요. 아닌가 조금 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좌를 둘로 나눠갖고 이제 뭐 투자 계좌를 한 80, 투기 계좌를 한 20해서 80은 그냥 무던히 갖고 가고 20은 친구가 이 계좌씩 한번 팔았다 하면 다시 사보고 해서 이제 접근해 보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은 이제 수익률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를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0대 행복한 부자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해서 모든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기차, 모비스,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의 기가 막히게 고점에 들어가서 올 초에 반도체 빼고는 모두 손절했습니다. 삼전 SK하이닉스만 빼놓고 다 손절하셨나 봅니다. 손절한 돈으로는 2차 전지에 투자해서 회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은 친정어머님께서 지금 70 중반이신데요. 작년까지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직해서 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노후 생활비 등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용돈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예금 적금만 하시는데요. 그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머니께도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6월 말까지가 마지막 저거거든요. 네.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예. 아마도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책을 보시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그 유료 강좌를 이제 결제를 하고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70대신데. 예. 70대 시더라도 예.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쉽게 잘 네, 풀어나가고 그건 그렇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쭉 보라고 하시고 네. 쭉 보고 느낌이 좀 괜찮다고 하면 그때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8개 중에서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5개 네. 이상 골라서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어르신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런 생각이 너무 확고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데 있어갖고 네. 무작정 나 믿고 해라 하면 아들이라도 믿기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이 주식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사보세요. 안 사. 저희 어머니들. 예. 네. 아버지도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맞아요. 맨날 터지면서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또 아들, 아빠, 이제 가족 간이면은 더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지. 아무리 계좌를 보여줘도.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전문가의 좋은 유료 강좌가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어머님, 부모님이 보고 그 사람 말 좀 그럴듯하다 하면 그때 이제 얘기해서 이제 같이 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 자식분들의 이야기는 또 잘 듣지 않으시는 그럼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이야기해가지고 부모님이 투자를 한 경우에 이 주가가 이렇게 요동이 심하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이거 어떡하니 이거 맞아. 어떡하니 이러면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예. 그거를 이제 질문자 사연자님께서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뭐 하루에도 뭐 10%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의 전화가 오고 힘들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감당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박순영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투자해갖고 잘못돼도 나한테 탓하면 되잖아요. 그 엄마한테 직접 추천해갖고 나중에 잘못되면 가족 간에 불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오롯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경험자라서 압니다. 예. 가족 간에 웬만하면 추천하면 안 돼. 큰일 안 난다니까. 좋아요. 예. 물론 먼 훗날 엄마 이거 1년, 2년 기다리고 있으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 막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유료 강좌 결제해갖고 부모님 보여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5번째 질문, 30대 땡초TV님의 사연입니다. 박순혁 이사님, 주주님, 안녕하세요.
매일 올라오는 게시물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는 1,000만 원으로 운영 중이고 에코프로 65%, 에코프로 BM 15%, LG 7%, 효성첨단소재 9%, 루닛 4%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약간 서재영 대표님 팬이신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라 현재 에코프로에서만 13% 수익 중입니다. 배분을 한다 생각하고 섹터를 조금 나눠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종목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면 수익 실현을 해야 할 종목들일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중에서 그 앞에 세 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네, 그 에코프로, 예, BM 하고 뭐 그거는 뭐 제가 담당이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3년 보고 하는 거니까 네. 3년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뒤에 두 개는 제가 잘 몰라요. 효성첨단 소재, 루닛. 네. 예,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네. 다른 분의 조언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분의 조언을 따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코프로의 비중이 너무 좀 높지 않나. 아, 65%네요. 좀 높아요. 예,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지금은 조금 또 그렇긴 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네, 한데 제가 봐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쇼트 스퀴즈의 가능성이 있어갖고 예. 올해 한 해 좀 핫할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현명한 선택 아닌가요? 예. 뭐 지금 그렇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좋은 게 또 반드시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죠. 예, 확률적으로 봐서 이제 낮은 확률인데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확률인데 터졌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다시 그걸 계속 되풀이하면 낮은 확률 때문에 결국은 다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한 번은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반복이 안 되는 방법으로 사실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패가 너무 빤해갖고 네. 지금 그 공매도 잔량이 이제 한 1조 2천억 되거든요. 예. 원래 그게 출발이 한 2천억, 3천억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천억, 3천억 정도로 공매도 금액이 줄어드는 거 때 사실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팔아갖고 다른 걸로 이제 좀 비중을 좀 늘리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쳐놓은 그렇습니다. 대상이 쇼트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해서 특수사항입니다, 사실은. 특수사항이라서 특수하게 말씀드리는 또 거고. 이렇게 일반론은 이야기하시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막 에코프로에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봐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안 그러시면 됩니다. 안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석을 지켜야 돼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한 종목 몰빵 썼으면 제일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자꾸 그렇게 해갖고 한번 몰빵 쳐서 벌면 네. 그 다음에 또 몰빵 치니까 찾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많이 벌었는데 벌었는 것도 다음에 확 날라버리면 그러면은 벌어놓은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덜 벌더라도 한 5개로 분산해서 이제 하고 한 종목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40%는 넘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 가는 게 맞고요. 근데 뭐 지금 현재는 뭐 당군 김에 뭐 한번 가보시고 한 2, 3천억 정도 줄 때까지는 좀 갖고 하시다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해갖고 딴 쪽으로 좀 옮기시는 이제 좀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또 이분이 현재 포트폴리오가 1,0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참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 이거를 많이 좀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는 주식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식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차트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종토방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얘기 듣고 남 얘기 듣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입해 갖고 이제 종목 추천처럼 하나씩 하고 찌라시 수집하는 거 같은 하고 그거 절대 공부 아니거든요. 예. 네. 공부는 진짜 이제 그 시간에 지금 주식을 내가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차라리 이제 삼국지를 읽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셜록 홈즈 전집을 읽으시고 네. 예, 자기 관심 가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지식을 쌓는 게 그게 공부고요. 그거 주식 자꾸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뭐 주식 종목 뭐 스타디하고 하는 거는 전혀 공부가 아닙니다. 예, 종목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섣부르게 또 이 종목이 저거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해서 신규 발굴 종목 해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팔았던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가 신규 이제 발굴해갖고 들어갔던 거는 오히려 더 바닥으로 꺼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10년을 그냥 놀았으면 지금 갑부였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10년을 그냥 놀았으면 됐을 텐데.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박 이사님께서는 이 3년 동안 꾸준히 주식 보유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질문자님께서도 그런 거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대 범죄 심리사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에코프로를 사서 지금껏 들고 있네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 뒤늦게 박 이사님의 방송을 보고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매입했습니다. 에코프로 평단가 49,000원 250주, 포스코홀딩스 401,000원 130주, SK이노베이션 195,000원 210주 가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100주를 팔아서 포스코홀딩스 250주, SK이노베이션 250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저도.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고를 돌파하면 파는 거는 기술적인 이제 그런 분석이나 이런 차트적인 이제 접근을 보면은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나쁜 선택입니다. 예.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팔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고에 근접해서 전고 대비해서 한번 90이나 95 갔을 때 줄여 나가는 거고요. 전고를 돌파했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새 세상이 열리는 거라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파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고 사실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면 네. 이제 에코프로를 좀 파셔갖고 포스코홀딩스하고 SK이노베이션 말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사서 네. 5개 이상으로 가라라고 네, 원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 특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매도 잔량이 2천억이나 3천억 줄어들 때까지는 그냥 갖고 가시고요. 네. 줄어들게 되면 그때 파셔갖고 네.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말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사서 5개를 채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아까 전에 2009년도에 그 이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 성공을 견인한 종목은 4개의 종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개를 사도 성공을 견인하는 건 4개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4개를 내가 알면 그 4개만 샀지. 모르니까 미래는 그런 거 모르니까요. 아니냐고. 네. 예. 다 못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요. 4개는 진짜 확률 높은 겁니다, 저거. 저거 미친 겁니다. 예, 아주 높습니다. 한두 개만 나와도 돼요. 한두 개만. 네. 10개 중에. 근데 사실 전체 투자금에 비해서 10개의 종목이면 그렇게 많다고 또 볼 수도 없네요. 예. 네. 그리고 니노하고 금투수는 5%씩밖에 안 가고 있었다니까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오르는 놈이 더 올라요. 오르는 것부터. 오르는 놈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런 케이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갖고 덜 오르는 거에 가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네네네. 오르는 놈이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함부로 이제 팔아갖고 이게 이제 얘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갖고 그 기계적으로 덜 오르는 거 사면 얘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안 오르고 덜 올랐을 때 얘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주식이. 네. 맞아요. 전고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추격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정말 저도 경험자로서 예. 전고점이 오면은 그 마음이 어떠냐면, 드디어 내가 원금을 회복했구나라는 마음으로 팔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8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럼 저 환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접근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그냥 가만히 계시는 편이 예, 나을 것 예,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익명의 사연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모 교수님께서 미국 주가가 현재 과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한국 주식도 조정해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60%를 현금화 시켰는데요. 시장을 보니까 팔았던 종목은 자꾸 올라만 가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매크로적인 분석이 주가 동향과의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하면서 매크로 경제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모 교수님, 김영익 교수님인 걸로 아는데, 근데 김영익 교수님께서 어떤 예.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주가가 과대평가가 됐고, 그래서 한국 주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3분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때 뭐 작년 하반기처럼 엄청나게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대응하지 않아도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파셨어. 60%를 현금화 시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는 사실은 매크로 안 봐도 됩니다. 예, 네. 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맞출 수는 있는데 네.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맞췄는데 매크로를 내가 맞췄는데 종합주가지수가 그 매크로대로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인 걸 내가 맞췄는데 내가 보고 있었던 주식이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년에 세계적인 불경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내년 세계적인 불경기가 왔어요. 주가가 오른다니까요. 종합주가지수가. 나 주식 다 팔았는데. 예. 2009년 아까 보여드린 2009년 1월달에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불황이었어요. 미국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러시아가 예, 예. 새로운 패권국이 된다는 이야기가 예, 나왔어요. 예. 그때. 2009년에 지수가 2배가 올랐습니다. 네. 2009년에 9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일치하지가, 그러니까 1대1로 이게 매칭이 안 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 내가 맞췄는데, 그랬는데 종합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보고 있었던 그 주식은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2차 전지주가 그랬죠. 예, 그 60%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니, 60%를 현금화 시켰죠. 그러니까 예. 현금화 60%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현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30% 정도는 주식을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한 70% 정도, 70%에서 한 80% 정도. 그래서 이제 한 20%에서 한 30% 정도만 현금을 일단 남기시고, 나머지는 사시고, 네. 당장 오늘이나 내일 사십시오. 빨리 사십시오. 예, 아마 사게 되면 물릴 겁니다. 네. 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사서 물리고 좀 물린 다음에 그때 남아있는 돈을 네. 더 태우시면 되니까. 그러면 좀 심적으로 괜찮겠네요. 예. 남겨놨는데 만에 하나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마자 오르면 그냥 두십시오. 네. 30%는 비상금이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좀 이제 통 크게 성굵게 주식을 하셔야지. 너무 세세하게 아까 대교약졸 돼지야구라고 너무 이제 그 테크닉에 집착하면 실제로 이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쳐요. 워렌 버핏 보면은 되게 좀 대범하게 주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애플 예. 막 40%씩 가지고 예, 있고요. 예. 그 애플을 처음에 40%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애플을 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가만히 네. 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어떻게 했어요? 사고 하나도 안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사면서 나는 이제 애플에 지분이 늘어나고 있어 그렇죠.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게.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대 K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53세 직장인입니다. 55세부터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60세 퇴직 때까지 연기했다가 그때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55세부터 연금을 조금씩 받아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 듯 한데요. 박 기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현재 회사 퇴직금 운용 방식은 DB형인데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2차 전지 소부장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 기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그 연금 개시 시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이제 좀 벌이가 있다고 하면 네. 늦추시는 게 유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5세보다는 60세부터 받는 게 낫고, 네. 60세보다는 65세부터 받는 게 낫고, 그래야지 이제 그 사이에 또 돈이 불려져 갖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연금 전문가는 아니라서 대충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B형,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할 때에 그때의 이 평균 임금 아마 3개월치인 것 같더라고요. 네, 3개월 내 3개월치. 평균 임금. 네, 3개월치 평균 임금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53세고 아마 55세 정년 퇴직이라고 하면은 그 2개년 동안에 아마 크게 늘어나는 폭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두고, 그러니까 네. 그게 연공급이 있어갖고 계속해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직장인 경우에는 이제 DC형보다는 DB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월급 되게 많아졌을 때 그때 3개월 평균을 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쭉 받는 게 유리한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렇게 연공급 이런 거 없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DC형으로 해서 내가 잘 굴리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네. 일단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2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뭐 크게 오를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DC형으로 지금부터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2차 전지 ETF 좋죠.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한에서 나온 네.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인가 하는 네. 이제 그거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 그거 이제 좀 종목 구성 변경이 있어갖고, 예. 그래서 아씨 왜 바꾸지 해갖고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조금 나빠지긴 했는데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견딜만 선택을 해요. 했을까? 아,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내가 더 좋았을 것 아쉽네요. 같은데, 예. 네. 조금 조정해서 좀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뭐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는 안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소부장 2차전 소부장 ETF를 일단 추천드리고, 아마 다음 달 중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그 ETF가 있거든요. 오, 다음 달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거에 이제 에코풀 BM을 두 종목을 40% 넣는다는 거니까,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부가 아니겠나 싶어서. 근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솔이 한 10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상위 7개가 10%씩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상위 7개는 다 종목들이 괜찮고, 음. 그 밑에 이제 하위 30%가 좀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일단 상위 70%는 괜찮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0%씩 균등해서 들어가니까 조금 좀 분산되는 좀 그런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반면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두 종목이 40%니까 되게 좀 몰빵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는 있지만 리스크 대비해서 또 이제 수익의 가능성도 좀 있는 네. 그런 좀 ETF니까, 제가 그거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예. 한 반반 정도로 일단은 올해는 갖고 가시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줄어들면 그때는 그거 정리하고 솔로 이제 다 가서 네. 이제 가는 그 정도로 좀 방향을 잡고 한번 운영해 보시면 될 것 싶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 새로 나오는 ETF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이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로 먼저 좀 들어갔다가 아니요, 반반씩. 반반씩이요. 반반씩. 솔하고 미래에셋. 예, 솔하고 미래 반반씩 들어갔다가 반반씩 들어갔다가 미래에셋에서 이제 수익 왕창 먹으면 그때 예. 다 정리해갖고 네. 안전한 솔로 100% 가는 게 맞겠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시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려면 열심히 스스로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스터디 할 것도 없어요. 필요하지만 그건 공매도 한 2, 3천 때문에 기사 나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럼 뭐 기사를 핫하고. 좀 주시를 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 박순영 이사님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너무 네. 스터디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네.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0대 사랑합니다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64년생 개인 투자자로 35년 동안 주식을 해온 개인 투자자입니다. 35년이면은 박 이사님보다 더 긴가요? 5년 더 하신 거죠. 네, 박 이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주식을 해보셨네요. 그 옛날 동서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20년 전쯤에는 매년 1억 5천만 원 소득이 생기면
매년, 잠깐만, 20년 전에 매년 1억 5천만 원의 소득, 고소득자셨어요. 자동적으로 증권사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10년, 본업은 전기공사업이고요. 투잡 뛰듯이 투자를 해보았지만 매수하는 종목마다 빚 좋은 개살구 꼴이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남은 것은 허탈감과 계좌는 마이너스 85%의 잔고뿐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배터리 아저씨 방송을 보았고 2차 전지 소재가 미래의 전망이 좋다는 방송을 접하게 돼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소식이 2020년 초부터 말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주가는 한때 50만 원대를 상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고민만 하다가 올해 3월 초 에코프로 BM 주식을 조금 매수해서 35년 넘는 세월에 처음으로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에코프로 15%, 에코프로 BM 5%, 포스코홀딩스 13%, LNF 5%, 코스모 신소재 15%, 나노 신소재 7%, 윤성 FNC 3%, 하나기술 10%, SK이노베이션 3%, 그 외 나머지 엔터주, 자동차 부품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잔고에서 2차 전지주에서는 플러스 13%, 그 외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2030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일 거라 했는데 저 또한 세월의 흐름을 볼 때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적인 대안이 없는 한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자연의 섭리처럼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듯이 세상살이에 굴곡 없는 삶 없듯이 주가 또한 굴곡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나이 60이 다 돼서 알게 됐습니다. 남은 삶은 배터리 아저씨 조언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승승장구 해볼까 합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줄이십시오. 아, 지금 종목이 몇 개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외에 엔터주, 자동차 부품주 아마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종목을 네. 일단 줄이십시오. 네, 예. 몇 개 정도로? 5개에서 10개죠. 10개. 5개에서 10개죠. 이제 네. 종목을 줄이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상호 비교를 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에 들어. 네. 이건 안 되겠어. 뭐 이런 형태가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좀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이 그런 이제 기회가 되실 거고요. 저 장비는 잘 몰라갖고 지금 예. 유성 FNC하고 하나기술 2개를 가지고 갖고 계신데 네. 그거 한번 조정 한번 해보시고 둘 네, 중에서 네. 좋은 걸로 한번 이제 좀 심사숙고하셔갖고 어떤 네. 게 더 부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엔터나 뭐 기타 이제 자지구레한 거는 다 파세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뭐랄까 좀 백화점식이에요 주식이 이게 어떤 딱 이렇게 그러니까 포트 단위로 사실 주식을 투자해서 네. 몇 프로 이건 좀 더 좋아 보니까 과정시 좀 주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네. 내가 좀 들어서 이거 괜찮나 해서 좀 사고 네. 이런 식이어갖고 중구난방이에요. 이제 보유 비율 자체도 네. 3%도 있고 20%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네. 저분이 지금 내가 봐서는 문제가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기공사업 아마 사업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좀 주식을 하신 것 같아요. 게으르게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이거 샀다가 떨어지면은 더 산단 말입니다. 더 사다 보면 떨어질 때마다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처음에 좀 샀다가 떨어지게 사게 되면 좀 떨어졌던 주식은 비중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장비주 중에서 하나기술 20%고 윤성 FNC가 3%잖아요. 네, 하나기술 10%, 윤성 예, FNC 3%. 그러니까 하나기술은 사서 주가가 좀 떨어져 갖고 이제 저가에 계속해서 이제 사다 보니까 10%까지 된 거고 윤성 FNC는 사서 거의 쭉 올랐으니까 3%에서 멈춰져 있는 거고. 되게 슬픈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요. 제가 제 느낌에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머지 잡다한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 증권 방송이라든지 막 이런 거 공부한다고 많이 보게 되면 거기 얘기 들어보면 솔깃해서 이것도 한번 사볼까 좀 나름 또 공부해갖고 보니까 살만하네 해서 사고 하다 보면 저렇게 늘어난다고요. 되게 줄이시고 네. 딱 이제 해서 3년 동안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한도는 안 파셔야 됩니다. 자꾸 공부 안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 공부 그만. 예. 10년 동안 그냥 노시라. 놀아야 된다니까요. 놀아야 그러니까 된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어 갖고 그 부지런함을 주식에도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지런해라, 근면성실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도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예, 예. 네. 게을러야 됩니다. 더 의도적으로 더 게을러야 되고 더 열심히 노셔야 돼요. 주식 더 안 하셔야 된다고요. 아예 안 보시는 게 최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10개로 줄이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중을 내가 이제 순서를 딱 세워갖고 10개를 하든 뭐 5개를 하든 그거는 관계없는데 5개에서 10개 사이로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내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이거 요거는 요만큼 주고 한 30%씩 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한 10%씩 4개 해서 뭐 100%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류에이션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야지 이게 이제 길게 가는 거지. 그냥 이제 보고 좋을 것 같은데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뭐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 이거 그냥 다 파시고 차라리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예, 괜찮으실 그것도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것도,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정리하려면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 팔고, 예.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일단 다 팔고 다시 절배해서 다시 사도 됩니다. 네, 예. 그렇죠. 팔고 다시 또 비싸게 사면 되죠. 뭐. 자꾸 내가 판 가격보다는 나 절대로 더 비싸게 안 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산 가격보다는 그 위에서 자꾸 팔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인다고 그게 그럴 이유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네, 그렇죠. 주식 우리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평생 할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네. 너무 안타까워요. 1억 5천원씩 매년을 그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85%. 예. 그 1억 5천씩 해서 계속 더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아마 리딩반도 좀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 조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이제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하면 할수록 수능에 빠지는 게 주식 공부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아예 공부를 하지 말든지. 애매하게 할 거면 애매하게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네. 예.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아휴, 오늘 이 박순혁 이사님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사연은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박순혁 이사님께 드리는 편지 같은 글이에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뭐 박순혁 이사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게 듣는데요. 박순혁 이사님께서 왜냐면 최근에 또 곤란한 상황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표한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0대 KIC 3502님의 편지글입니다. 국민이사님, 박순혁 이사님, 그리고 한주주님, 항상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선한 영향력으로 큰 복을 받고 계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영광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 초에 약 7년간 지금의 배터리 3개사 중 한 회사의 전략기획팀에서 소형 2차전지 사업 전략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2차전지 산업의 미래와 SCM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2021년도 초부터 에코프로 BM 5천만 원, 삼성전자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던 중에 작년 봄에 우연히 서정덕 TV에서 박 이사님 강의를 처음 접하고 이분이 정말 2차전지 사업을 꿰뚫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박 이사님의 강의를 계속 청강하고 저도 나름 공부를 하면서 에코프로 탑픽,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순으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가을 무렵에 7만 원 초반대에서 모두 처분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들과 딸에게도 K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사서 읽도록 했습니다. 저도 박 이사님의 지론처럼
주식으로 돈을 벌면 와이프와의 노후는 물론이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특히 노력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중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외람되지만 지금이라도 박 이사님의 은혜에 자그마하게나마 보탬을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솔직하신 분이라 그 방법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요?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제 솔직한 마음을 써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은혜 받으신 거 없고요. 네. 그 본인이 잘하셔서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를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를 돕는 방법을, 우리 예. 사회가 좋아지는 방법,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방향,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이분 되게 마음이 그래도 따뜻하신 분 같은데 예. 오늘 박 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도울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박 이사님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뿌듯하실 애초부터 내가 당신들을 도우려고 8대 종목을 추천하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나는 내가 맡아서 네. 내가 월급 받아서 하는 일을 내가 했을 뿐이고 그게 이제 뭐 근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제대로 잘 돼갖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 말 믿고 이제 제 말을 참고를 해서 사신 분들이 이제 돈을 버신 거고 그거는 이제 좋은 의견들을 잘 습득하신 여러분들의 공이지 그 공이 90%고 힌트를 드린 나는 한 10% 정도 이제 공이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것도 뭐 내가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충분하게 보상을 이제 금양이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받은 거니까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안하거나 이제 은혜 입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제가 옛날에 그때 뭐 은혜 입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냐 했던 거는 사실은 마음에 없는 얘기였어요. 아, 정말요? 그때 진짜로. 저도 똑똑히 들었는데요. 아, 예, 예. 아, 계좌 오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없는 얘기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이제 참여를 독려하는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사실 얘기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힘써서 우리 사이가 좋아지면 그 글 쓰신 이제 그분도 좋지만 나도 좋고 네. 다 같이 좋은 거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돕는다는 거를 제가 계속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를 도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에 대한 답례를 바라게 돼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예. 그래서 내가 저를 도왔다고 해서 제가 그 도움 분들에 대한 대가나 답례를 할 생각이 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저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사회 전체를 이제 개혁한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 이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각자 예. 알아서 좀 찾아봐서 하세요.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럼요. 이 예.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다를 거예요. 다 각자의 장점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회에 이로운 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박 이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요. 네, 여기 보니까 근데 박 이사님 이분이 2000년 초에 약 7년간이나 배터리 세계사 중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네요. 근데 그런 분이 듣기에도 이제 박 이사님이 이 사업 전체를 잘 꿰뚫고 계신다는 판단을 그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거. 나 네. 진짜 배터리 직접 만든 회사에서 얘기를 다 듣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박 이사님 되게 대단하시다.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속 시원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아마 네. 가기 전에 제가 연애 상담. 네, 연애 상담. 저번에 잘렸던 거. 네. 그 깻잎. 깻잎. 예. 그 깻잎 논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깻잎을 못 떼갖고 이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깻잎을 떼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네. 관련된 논쟁이잖아요. 예. 그 한주윤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남자친구가 그거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으면, 깻잎 붙잡아주고 있으면은 저는 한 3일간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니까. 내가 네. 제가 경험자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떼주면 안 됩니다. 네, 싫어요. 그 떼준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가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지금 깻잎을 떼든 못 떼든 그게 눈에 보이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젓가락이잖아요. 입에 닿는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약간 간접 키스의 느낌도 있어서 너무 싫어요. 예. 그러니까 매너가 없는 거라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그 네 여자친구보다 같이 온 여자친구가 더 예뻐서 그래서 그 이제 깻잎 떼는 게 눈에 보였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였다는 티를 내면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배반이잖아요. 배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너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거니까 절대 이제 떼주면 안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 콩을 못 집어갖고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콩을 못 집더라고 까만 네. 콩을. 그래서 내가 대신 집어줬거든요. 네. 집어줬다고 3일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물어보면 이제 그럼 뭐 상관없지라고 보통 쿨하게 얘기하거든요. 얘기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떼주면 나중에 뒤끝 장렬이라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네. 예.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지금 3년 투자해갖고 갖고 가려고 이제 8종목 사서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있으면 다른 주식 좋은 게 안 보여야 돼. 더 좋은 게 안 보여요. 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네. 자꾸 그 남의 내 여자친구의 깻잎이 신경 쓰이듯이 네. 다른 종목, 다른 업종 이런 게 자꾸 신경 쓰이면 안 된다니까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그죠? 네. 그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만 이제 그게 내 여자친구니까 3년 동안은 거기만 집중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네. 다른 거 누가 해갖고 요새 좀 반도체 핫하다는데 그런 거 막 들여다보고 반도체 공부 한번 해봐야 되나 하고 자꾸 한눈 팔지 말라고요. 그렇게 자꾸 한눈 팔다 보면 그 여자친구도 당신 여자친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당신의 여자친구도 놓친다고요. 그럼요. 있는 데다가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정열을 쏟아야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거 자꾸 이제 네. 다른 쪽에 이제 한눈 팔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모든 네. 게. 연애 상담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이게 그 박순혁 이사님의 증문즉답. 네, 이게 모든 또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좀 답답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여기서 사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박순혁 이사님이 사이다 같은 답변으로 이 답답한 속 뻥 뚫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잘 저희 주주상담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주상담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순혁 이사님, 유튜브랑 이런 강의 말고 다른 카톡방에 소통 안 합니다. 소통 안 예, 저 소통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 네. 예, 저는 카톡, 텔레그램 같은 SS 일철 안 하고요. 좀 속지 마세요. 일절의 커뮤니티 소통방 안 합니다.